자, 이민찬 기자, 이 대선 때 생각해서 사실 개표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이 김은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정반대였어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를 돌이켜 보면요. 네. 박빙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역전한 게 10일 0시 30분쯤입니다. 윤 후보는 이후 한 차례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자정이 넘어설 때까지 김은혜 후보가 선두를 지키자 역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죠. 하지만 이번엔 새벽 5시 32분에 결과가 뒤집히면서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사 출구조사와도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대선과 이제 뭐가 달랐나 보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 개봉 이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먼저 개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상황에 맞게 개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가리지 않고 개표를 실시했는데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부천과 화성, 의정부 등의 사전투표함이 막판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 분석대로라면 그 사전 투표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 표가 많이 나오면서 역전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비밀 투표다 보니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천과 화성은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이 김동연 후보는 두 곳에서만 김은혜 후보보다 각각 2만 표 이상 앞서면서 역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8,900여 표인 점을 감안하면 개표 막바지에 강세 지역에서 나온 몰표, 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도민들이 이 도지사는 이제 김동연 당선인을 선택을 했는데 도의회 상황은 또 달라요. 앞으로 4년 동안 절묘한 동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도의회 의석을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체 156석을 정확히 절반인 78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5%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죠. 각종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김동연 당선인은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김은혜 후보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제 대변인 지내다 곧바로 출마를 했잖아요. 윤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윤심 뭐 통했다고 봐도 됩니까? 절반만 통했다 이렇게 네.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주게 됐죠. 하지만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장의 선거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이 22석,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패배했지만 기초단체장의 3분의 2가량을 이긴 만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아는 기자 이민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